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텀블벅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열리는 북페어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지마 한 번만 검색 부탁드립니다. 지은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북페어에 맞춰서 원고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요, 계속. 그러면 저희 앞에 두 분의 굉장히 소중한 게스트 분들이 앉아 계신데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커넥티드 북스토어의 매니저님과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추고 오신 건가요?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있느라고 가지고 콧물 나는데 훌쩍거리고 싶었고. 네, 꼭 이럴 때 기침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커넥티드 북스토어는 사실 워낙에 유명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2018년도 4월 음악을 중심으로 패션, 영화, 책을 일주일에 한 권만 파는 심야 책방으로 서울 종로 세운상가 커넥티드 북스토어로 영역을 확장하신 서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매주 한 권씩 다양한 장르의 책을 선정하셔서 소개하는 컨셉을 유지를 하고 계시고 국내외 독립출판물과 아트북을 다루고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매니저님과 사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 초반부터 뉴욕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커넥티드 4대주의에 물씬 빠져있는 책방은 아니고요. 제가 어학연수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 그때 룸메이트들이 뉴욕에서 창업한 회사예요. 네, 처음 그렇게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협업한 작업물들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해서 창업을 하신 건데 그때 마침 제가 한국에서 인쇄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욕 갤러리에 있던 전시들의 인쇄물들을 제가 인쇄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연결이 됐다가 저는 항상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그러면 너가 서울에서 커넥티드 이름으로 뭘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까? 그때 마침 독립출판 관련된 거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그거 하면서 책방들 다니면서 사장님들 만나뵙고 얘기하다 보니까 책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넥티드란 이름으로 책방을 하자 해서 시작이 된 거죠. 되게 깊은 인연이네요. 그러게요. 처음 한 1, 2년은 계속 저희가 자리 잡는 시간이었고 그 후에 계속 뉴욕이랑 뭔가를 연결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뉴욕이 완전 1년 전부터 셧다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 초에 되게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그렇게 되면서 뉴욕은 아예 진짜 다 모든 상점을 닫아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랬죠. 하루빨리 나아져가지고 뉴욕에 있는 작품들 소개해주시는 것도 한국에서 만나보고 싶고 한국 책들도 뉴욕에서 많이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정말로요. 네, 그러면 저희 매니저님 얘기도 들어볼까요? 커넥티드 북스토어는 종로 세운상가에 위치해 있고요. 세운상가에 오시면 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공간에 저희 서점이 위치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위치적인 장점은 굉장히 서점을 독특하게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셨을 때 충분히 공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공간은 진짜 독특한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좀 내고 싶어서 이제 지금의 큐레이션을 완성해 놓고 있는 서점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이 주는 느낌은 좀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 종이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쌓여가는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주는 온도차를 좀 주고 싶었고 그리고 책방에 있는 서적들이 처음에 그냥 봤을 때 공간의 느낌이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의도한 거는 있어요. 매니저님이 큐레이션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건가요? 제가 운영했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달라요. 제가 한 2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소개하고 네네. 그때는 진짜 음악, 패션, 영화 이 세 개의 책을 한 주에 하나씩 소개하고 그 관련된 컨텐츠들을 같이 팔았어요. 레코드랑 티셔츠가 됐건 막 이런 것들 같이 팔았는데 그때 계속 그렇게 했으면 저희 아마 없었을 저희 오늘 여기 못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을 하고 보니까 이게 한계가 너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거에. 그리고 제 성격상 책방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인쇄 관련된 거를 계속 조금씩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일 때문에 책방을 비우고 나가는 일도 계속 잦아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책방을 봐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본 건 아니었고 네. 생각은 하고 있던 찰나에 구작가님이 원래 작가님이신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단편의 네. 단편가 로또 당첨과 갈매기 네. 치료를 베스트셀러 예정. 단골 손님도 있잖아요. 단골 이번 손님? 스테디셀러. 네. 그쵸. 세 권의 작가이신 구작가님이 그 전부터 책방에 자주 놀러 오셨었어요. 그 되게 저희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계셨다가 제가 제안을 했죠. 책방에 와서 책방을 봐주시면 어떻겠냐. 네, 맞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네. 1월 달부터 오셔서 작년 12월이죠. 딱 1년 전부터 이렇게 봐주시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저는 책방일의 큐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거의 관여를 안 하고 다른 일들을 계속 벌리러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완벽한 분할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두 분의 케미가 너무 돋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 할 텐데. 사실 이렇게 소개만 얘기를 드렸는데도 매니저님과 사장님의 입담이 얼마나 좋으신지 맞아요. 청취자분들은 바로 단번에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꾸며봤는데요. 하나씩 드리기 전에 1부의 제목을 매니저님과 사장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갈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네. 하나 둘 셋. 힙지로의 서점과 인쇄소. 다시 하시죠. 왜? 그렇게 가실 그냥 깔끔하게 인쇄소.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인쇄소. 하나 둘 셋. 힙지로의 서점과 인쇄소. 커넥티드 북스토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 저희 같은 독립 출판 작가뿐만 아니라 뮤지션까지 그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죠. 무척 유니크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까 두 분의 만났는지는 좀 들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책방은 아까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작은 됐고 처음 시작은 대학교 때 흑인 음악 동아리.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여요. 거긴 힙합만 다룬 게 아니라 뭐 R&B 레게 다 다뤘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만난 친구랑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인터프로라는 회사에서 독립출판 그거를 할 때 세운상가의 300에 20인가? 라는 독립출판 책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갔는데 저희가 가기 몇 달 전에 닫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마침 그때 저희가 4시쯤에 거기를 갔는데 세운상가 그 데크에서 보는 남산이 너무 이쁜 거예요. 책방을 할 거면 여기서 하면 좋겠다. 여기서 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책방 얘기가 나왔고 그 친구랑 같이 그럼 세운상가에서 내가 책방을 할 테니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관련된 책을 소개하자. 그리고 주말에는 파티랑 음악 관련된 행사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해서 책 관련된 책방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세운상가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운상가 되게 폐쇄적이거든요. 네. 폐쇄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세운상가만한 데가 없어요. 서울시에 그런 곳이 얼마나 없어요. 좋은데요, 네. 진짜. 방금 눈빛이 돌변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네. 기분 아니, 탓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만나게 된 건 해방촌에 있는 별책보록이라는 서점에서 제가 독립출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워크샵 4주짜리 갔다가 마지막 주차에 사장님이 수업에 강사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고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미 수업은 한 10분 정도 시작을 해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본인은 인쇄소에 다니고 있고 지금 세운상가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날 수업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잊고 살다가 한 몇 달 뒤에 종로 5가의 계림식당이라고 닭도리탕 진짜 맛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닭을 먹고 이제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잠깐만 여기 누가 서점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찾아갔는데 세운상가 저희 서점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왔는데 세운상가가 과연 운영을 하는 공간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먼저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세운상가는 8시까지 뿐이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8시가 되면 전기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빨리 들어가서 워라밸을 지켜주는. 그래서 찾아갔다가 서점의 위치가 분명 이곳이라고 하는데 안 나와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가자 하고 멀리 봤는데 멀리 보니까 저기 약간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기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갔더니 우리 지금의 사장님이 구석에서 추운데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간판을 다시 확인하니까 여기가 서점이 맞아요. 다시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네.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첫날 가자마자 바로 현수막 같이 달고 굉장히 빠른데요? 그러게요. 뭔가 되게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막 주시더라고요. 자원봉사였는데.
그 노란 불빛이 유인의 불빛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다리를 타고 여기 이런 곳이구나 이제 느꼈죠. 어떻게 보면 합이 되게 잘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만 들어도 엄청난 인연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진짜 신기해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온 게. 너무 재밌네요. 제가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커넥티드 북스토어가 굉장히 핫합니다. 특히 네. SNS 굉장히 핫한데 소소하고 다양한 기획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종로를 누비시면서 직원 피셜 맛집을 소개하는 고독한 편식가라든지 컵케컬리라는 서울 전 지역 직접 배송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책 소개를 해주시는 라방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또 하고 계신데 영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소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SNS를 통해 독자들이랑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이 커케컬리 때문에 제주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저 봤어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커케컬리 이분이 기획하신 거예요. 이분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이거는- 가셔가지고. 네, 이거는 약간 조금 위치가 바뀌신 것 같아요. 과장이긴 하지만 하여간 아니 저희 스타일이 약간 그래요.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해볼까요? 하면 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고독한 편식가나 네. 아니면 커케컬리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하게 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냥 재밌어 보이면 일단 해요. 일단 하고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커케컬리라는 걸 요즘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못 오기 때문에 네. 그냥 어차피 지금까지 서점에 손님들이 방문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겠습니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만 배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한 느낌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에 또 우리 사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가신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주도에 배송건이 한 건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사장님 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흔쾌히 대답하신 거 맞나요? 그쵸. 네. 아니 뭐 그 당시 서로 웃었으니까 그냥 뭐 좋았다고 그럼요. 그냥 넘어가요. 그럼요. 공항을 가는 지하철부터 비행기까지 모든 영상을 다 우리 사장님이 담아오시고. 근데 그날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오랜만에 폭설이 왔거든요. 네. 근데 보통 눈은 위에서 내리지 않나요? 근데 그날은 눈이 옆에서 내렸어요. 가로로 네, 내렸고요. 가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세서. 그날 약간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네. 제주도에 분명히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겨랑 뜨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근데 제주도 도착했는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사진 보고 실망했잖아요. 큰일 났다. 그럼 한라산 가서 눈이라도 내가 퍼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겠다. 저희는 그 정도 파이팅은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신데요? 네. 근데 다행히도 중간부터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이 이야기 듣고 지연 작가가 파이팅이 넘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일은 벌리는 거예요. 수습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제가 앞서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기획에서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이 뭐냐고 여쭤봤었는데 얘기해주신 게 지금 다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한번 해보시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큰 귀감이 되고 있을지 그리고 좋습니다. SNS를 통해서 손님들하고 가까워지는 계기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웬만하면 좀 친근한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싶고 서점이나 다른 인스타 팔로우하는 곳들 중에서 네네. 고유한 분위기를 내고자 제품 사진들만 올려놓고 네네. 아니면은 뭐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맞아요. 사진만 쩍쩍쩍쩍 고급스러운 사진들 올려놓는 곳을 보면 저는 약간 그 가게를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 공간에 가서 내가 과연 이 공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먼저 떠서 네. 어차피 서점에서 있는 사람이 스타일이 그렇다면 손님들도 알고 오셨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오셔가지고 말이라도 한 번 더 걸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기획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요 며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책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너무 친근해지려고 했나 봐요. 팔로워가 막 우수수수 떨어지는 게 진짜요? 아니 그 숫자일 뿐인데 1이 없어지는 게 뭐라고 그렇게 신경 쓰여요. 맞아요. 신경 쓰입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들 얼른 인스타 오셔가지고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힙지로의 힙스터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드려볼게요. 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라이브 방송 얘기를 무척 많이 했죠. 그곳에서 또 굉장히 독특한 책 소개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자들에게 책 소개할 때 혹시 선정하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의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른 서점들 다녀봤을 때
독립서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서점들에 가서 과연 독립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커넥티드 북스토어에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다면 우리 서점에만 있는 무언가를 분명히 발견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그래서 큐레이션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웬만하면 다른 서점들에서 많이 안 보이는 책들을 위주로 선별을 하는 게 첫 번째긴 한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저희 서점에서만 놓고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분포가 적은 책들, 그 책을 우리가 소개함으로 인해서 다른 서점에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멋진 생각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서점과 작가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같이 드려볼까요? 네. 최근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점의 오프라인 운영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혹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신다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꼽아봤거든요. 얘기해 주실 부분들 있을까요? 버티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일을 벌리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서점은 저보다 매니저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톡 까놓고 말해서 저희 뭐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엄청나게 오셨습니다. 매니저님과 사장님의 말씀이 다르신데요. 네, 다른데요? 줄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작년 12월 달과 올 12월 달에 오시는 분의 수가 거의 비슷해요. 아, 작년 12월 기점으로 책방이 완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오시기 시작한 거였고, 재작년에는 제가 운영을 했을 때는 저랑 취향이 비슷하거나 네. 그런 음악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약간 그런 분들이 조금 오시는 편이었지, 네. 막 그렇게 찾아오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매니저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사장님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왜요? 저 작년 12월 달에 같이 있었잖아요. 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싸우시는 것 같은데요. 아,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만 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년 동안 운영한 그거를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책방에 오시는 손님들이 되게 감사하죠. 하루에 한 2-3명 온 걸 거의 1년을 버텼으니까요. 아, 다른 책방들의 사람이 얼만큼 온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책이 얼마나 팔린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잖아요. 네. 그러면 와, 우린 못 파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때보다 확실히 다 늘었거든요. 제 체감상으로는 다른 책방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렇게 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수준이었어서 저는 되게 다 감사할 뿐이죠.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책방뿐만 아니라 통째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생겼다고 책을 안 볼 것도 아니고 그쵸. 책을 안 보면 딴 거를 뭔가를 하실 텐데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계속 뭔가를 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평생 코로나가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끝날 것도 대비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책방 이야기를 해주시죠.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매니저 구본관입니다. 오프라인에 있다 보면 손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점에 오셨으면 이 서점이 어떤 느낌이겠구나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했던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간 이후에는 저희 서점이 좀 더 컸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잠시 해본 적도 있을 정도로 손님들이 와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는 2.5단계 이전과 이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5단계 이전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있는 위치적 특성상 주변에 갈 곳이 아무래도 많았었다 보니 그래도 한 번쯤은 들려주셨었던 분들이 이제 2.5단계 이후로는 다닐 수가 없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또 네. 많이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못 오게 되시니까 한동안은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이게 상황이 이래서 손님들이 못 오시는 건데 내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접어뒀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오프라인에 너무 많은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 그건 사장님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방송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어차피 서점에 못 오신다면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책을 보여드리면서 이 책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에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좀 있기도 한데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려볼까요? 네. 저희가 서점 매니저님뿐만 아니라 되게 만나기 힘든 인쇄소 사장님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쇄는 주로 소량 인쇄를 뽑을 때 인디고 인쇄를 한다고 말을 많이 하고 대량으로 또 뽑을 때는 옵셋 인쇄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혹시 인쇄를 진행할 때 각각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옵셋은 인쇄판이 있고 디지털은 인쇄판이 없고 네. 그것 때문에 소량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차이가 생겨요. 옵셋은 그냥 도장이랑 똑같아요. 인쇄판이 도장이거든요. 네. 도장 파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인주 묻혀서 찍으면 되는데 인쇄 기기가 인주예요. 그 인쇄판을 만들어서 잉크에 묻혀서 종이에 찍는 건데 네. 4도를 찍게 되면 4개의 판이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 위에 정확히 딱딱딱딱 맞춰서 4판을 찍어서 4도를 만드는 건데 이 4판을 찍을 때 미세하게 막 색깔이 조금 바뀌거나 위치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테스트를 무조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 장 찍기 위해서 테스트로 막 100장씩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량이 안 되는 거고 옵셋은 디지털은 그 판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집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를 크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버튼 누르면 한 장씩 나오게끔. 근데 그 퀄리티가 옵셋에 버금가게끔 만든 게 인디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멋있어요, 사장님. 네. 정말 실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인쇄소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종이 관련된 게 제일 많아요. 음. 아무래도. 제가 책을 이런 걸 할 건데 네. 매지는 어떤 게 좋을까요? 표지는 어떤 게 좋을까요? 둘 다 어렵긴 한데 그런 선택지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는 백색 모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아니시면 막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죠. 도록 같은 거나 그림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은 너무 비싸지도 않고 괜찮은 종이 중에 뭐 랑데뷰나 몽블랑 이런 거 일반적인 걸로 소개를 해드리고 아닌 경우엔 그때부터는 정말 종이를 찾아가면서 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종이 문의하시는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서점에 책 제작을 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네, 문의를 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프린텍스 문의를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서점에 비치해둔 책들 중에서는 프린텍스에서 제작한 책들을 거의 다 모두 다 받아놓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오셔가지고 궁금하시면 이제 이 종이는 어떻게 나옵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리고자 제 앞자리에다가 이제 구본관 컬렉션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판형이 독특하거나 아니면 종이가 독특하거나 아니면 이런 책들을 많이 구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면 혹시 이 책은 어떠세요?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놔둔 것도 있고 저희 커넥티드 북스토어는 프린트엑스의 쇼룸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네. 제작한 책들과 종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드릴 수 없는 답변이 있다면 이제 우리 사장님과 함께 감당을 해드리는 거죠. 네.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 관련된 건데 네. 인쇄소 가서 인쇄 문의 하기 전에 두성이랑 사몬 페이퍼모아 가갖고 네. 종이 결정 안 하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종이를 결정해서 오시면 네. 견적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두성 종이랑 사몬 페이퍼모아 종이가 비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수입지라서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옵셋으로 하실지 디지털로 하실지 결정도 안 했는데 두성에서 종이를 가져오시면 두성에도 디지털 종이랑 옵셋 종이가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옵셋 종이로 가져오셔가지고 디지털로 할 거다 그러면은 그거 인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종이 가져오시는 것도 끈가다 A5로 디자인했다고 A5로 재단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것도 종이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두성이랑 삼원을 가시기 전에 인쇄소랑 먼저 얘기를 해보시고 내가 어떤 인쇄를 할지를 결정하시고 종이를 고르러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두성에서 고른 종이를 갖고 인쇄소에 와갖고 그거 대체할 수 있는 종이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게 제작 단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종이라면 그냥 두성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좋은데 네. 그게 아니면 국내지 중에 대체할 수 있는 종이를 찾아서 하는 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하나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견적 물어보실 때 구체적으로 픽스가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판형이랑 페이지 정도만이라도. 또 안 정하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 나 책 제작하고 싶은데 사이즈는 오셔갖고 아무 책이나 자꾸선 이 책 정도 하고 싶다. 페이지는요? 그러면 페이지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한글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얼마냐. 한글 인디자인이나 PDF로 돌리면은 또 페이지 수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정확히 정해지고 오시는 게 좋죠. 그리고 표지 디자인이나 표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샘플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 네, 그 정도만 유의해서 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인쇄소에서 인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감리라고 하죠. 근데 인쇄 기계를 만지면서 책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분들을 기장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감리 보는 방법 혹은 기장님과 친해지는 팁 같은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리 보는 방법은 인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쇄는 CMYK 4가지 색으로 색을 잡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리가 색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니터랑 인쇄물이랑 색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원하는 색으로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감리라는 작업인데 네. 그때 보러 가셨을 때 이게 색이 막 다 다르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올려주세요. 이거 너무 색깔이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대부분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흐리거나 너무 밝거나 네. 그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CMYK 그 노란기나 빨간기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줄여달라 빼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기장님이랑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장님한테 친절하게 물어보시면 웬만하면 다 잘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가 어떤 거냐면 인쇄가 전지나 2절 사이즈 큰 종이에다가 여러 페이지를 놓고 인쇄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전지 한 장을 전체를 색을 뽑는 거라서 그 전지를 색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페이지만은 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특정 페이지를 난 맞춰야 된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떼쓰거나 이러시면은 아무래도 기장님이 짜증내시겠죠. 그러니까 감리는 일단 전지의 평균 값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완벽히 내가 원하는 색을 완벽히 만든다는 건 일단 불가능하다. 이거 두 가지만 조금 기억하고 가시면은 감리 보시는 거와 그리고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책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샘플 책을 조금 여러 번 뽑아보면서 색깔을 맞춰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옵셋 인쇄랑 사실 디지털 인쇄랑 가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옵셋은 무조건 감리를 보셔야 되고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가제본을 받아보시잖아요. 네네. 그럼 간혹 되게 마음에 드는 색으로 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잘 가지고 계셨다가 인쇄소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에 색 맞춰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표지에 코팅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코팅 안 한 종이로 낱장을 한 장 더 뽑아달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코팅한 표지는 색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코팅을 해서 색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 힘드니까 코팅 안 한 표지를 한 장만 뽑아달라고 낱장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제본 안 해보고 본 작업 바로 막 100부, 200부 하셨다가 디지털로 색 잘못 나왔다고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게 퀄리티 높은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인쇄소 직원분들이 얘기하고 싶으신 정말 중점적인 내용을 지금 청취자분들께 전달드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제작자든 혹은 책을 앞으로 만드실 분들이든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쇄 사항들은 무조건 잘 정리를 해두시고 샘플 책은 좀 여러 권 뽑아보실 때 코팅 없이 뽑아보시는 표지 낱장으로 보시고 감리를 같이 보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가제본 뽑은 걸로 옵셋 가져가면 색을 거의 못 맞춰요. 근데 대신에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가능은 해요. 기장님한테 최대한 맞춰달라고 하시고 절대 똑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퀄리티 높은 책과 마음 편한 책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사장님과 우리 매니저님께 드렸는데 괜찮으세요, 두 분? 네. 너무 좋아요. 2부도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제도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3번 가을 하면 제가 나머지 2번은 제가 에코로. 하나, 둘, 셋. 나만 알기 아까운 예술 가을.
아우, 저희 너무 재밌어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이게 또 맞추면 안 된다니까. 아, 이렇게 유쾌하신 두 분과 네. 지금 1부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가 선정한 주제에 맞춰서 책을 선정해오셨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